제가 반드시 외워주세요 라고 하는 것만 실기에서 중요하고요. 알죠? 제가 여기는 이론에서만 출제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나 실기 외우기도 빡신데 이론까지 하면 나 죽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시하시고 알죠? 혹시라도 혹시라도 그래도 무섭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제가 외워달라고 하는 거 이론에서 나옵니다 라는 거 외워주시고 알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 1번은 이론에서 나와요. 실기에서 출제 안 합니다. 그죠?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 적지 마세요. 안 적으셔도 돼요. 그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뭔가 좀 차이가 없었는데 그 박근혜 이거 팩트예요, 여러분. 제가 뭐 진보라서 박근혜 정부 비판하는 게 아니라 팩트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그 공적 보험 또는 공적 연금 이 공적이라는 얘들이 뭐냐면 강제적으로 내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내는 거. 강제적으로 내는 거 우리가 공적 보험료, 공적 연금 이렇게 불러요. 알죠? 우리 강제적으로 내는 보험이랑 연금 뭐가 있을까요? 건보료, 그죠? 건보료, 장기요양보험료,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 연금은 국민연금. 맞죠? 이런 것들을 공적 보험, 공적연금이다 라고 불러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우리 시험은. 알죠? 진짜 안 중요해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누가 되는지. 우리 연말정산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일반적으로 다 돼요. 근로소득이 없으면 안 돼요. 공제가. 내고 끝이야. 알죠? 근데 그럼 여러분들은 외우실 게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받을 수 있는 걸 외워야 돼요? 아니면 근로소득이 없는 자도 받을 수 있는 걸 외워야 돼요? 근로소득이 없는 자도 받을 수 있는 걸 외워야죠. 그게 예외니까. 알죠? 그래서 근로소득이 없는 자도 받을 수 있는 건 암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가끔씩 시험에 이론 문제 내긴 해요. 실기에서 중요하지 않지만. 맞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 업무하실 때 내가 근로소득이 없다면 이 공제를 못 받는 거예요. 또. 근로소득이 없다면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공제는 내가 못 받는 거죠. 내가 만약에 사업소득밖에 없다면.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연말정산한테 전화 거셔가지고 왜 안 해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해줘. 맞죠? 그럼 답변이 올 거예요. 근로소득이 없어서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적보험, 사적연금. 그 사적보험, 사적연금은요, 강제적으로 드는 게 아니라 개인, 본인 있죠? 개인이 내는 거. 강제성 없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있죠. 암보험료 같은 거. 맞죠? 암보험료, 생명보험료 이런 것들 안 들어도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드는 연금. 꼭 들어야 돼요? 안 들어도 되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실기는 얘예요. 사적인 애들이, 사적인 애들.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보험하고 연금은 사적인 애들에 집중하시고 공적인 애들은 그냥 누가 되는지만 외워주세요. 알죠? 그것까지 힘드시면 그냥 공적인 애들 제끼시고. 자, 해보죠. 자, 여기 물적 공제인데 여기 물적 공제는 전부 다 공적인 애들이에요. 공적인 애들. 그래서 물적 공제는 굳이 외우실 애가 딱 한 개만 잘 외워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자, 일단 여러분들 연금은 누가 내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내요? 아니면 국민이 내요? 법문구 어떻게 돼 있냐면 나중에 하는 건보료하고 장기요양보험료 어떻게 돼 있냐면 근로소득이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알죠? 하지만 연금은 국민이라죠. 국민. 국민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국민이에요. 저는 국민 아니야. 나 대한민국 국민.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 된다. 이렇게 연금 쪽은. 아시죠? 연금은 그래서 근로소득이 없는 자도 연금 공제는 돼요. 사적 공제도 사적연금 내도 되고 국민연금 내도 공제 받아요. 알죠? 근데 나중에 하는 건보료하고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있죠. 그거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밖에 못 받아요. 근로소득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못 받아 짜증나게 많이 내는데. 근데 제가 설명드렸나요? 저 건보료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제가 예전에 코로나로 여러분들 지원금 줄 때 있잖아요, 나라에서. 그죠? 그때 한번 뭐가 있었냐면
그 보험료 기준 가지고 아마 그 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상위 12% 빼고 상위 12% 빼고 건보료 기준 있었을 거. 제가 탈락했어요. 탈락됐어. 제가 상위 12% 그래서 저 돈 많이 벌어요, 여러분들. 열받아가지고 갑자기 상위 10% 상위 10%가 아니야. 근데 제가 사업소득자거든요. 프리랜서여가지고. 그럼 사업소득자면 그 반반 내주는 게 아니라 제가 다 내요. 그 금액이 큰 거예요. 그래서 상위 12%가 제 별명이에요. 그때. 부럽다. 오, 많이 소득이 많으신 분이라고 저기 저분한테 뭐 사달라고 하라고. 아무튼 예. 그래서 일단 연금은 네, 다 돼요. 알죠? 국민이라고 돼 있으니까. 다 됐고, 그 다음에 2번 무시. 우린 시험 목적상으로 갈게요. 알죠? 개무시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번 제목이 특별소득공제 있죠? 우리 앞으로 공제 앞에 특별이라는 말이 붙으면 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돼요. 특별하게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해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험료 공제 있죠? 근데 우리 지금 배우는 동네가 물적 공제니까 이 보험료는 강제적으로 내는 보험료 얘기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여기 건강, 고용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는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어요. 이 정도만 챙기시고 시험에는 출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실기는. 자, 그 다음에 주택자금 공제는요. 요거는 여러분들 시험 목적상 실제로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시험 목적상으로는 뭐만 대비하시면 되냐면 어디에 입력하는지만 외우시면 돼요. 어디에 입력하는지만. 그래서 자세하게 입력하는 거 세무 1급 때 배우세요. 세무 1급 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지 마세요. 지금은. 그렇죠? 그냥 지금은 주택자금 공제가 여러분들이 근로소득자에 한해서만 된다라는 것만 잡아주시고 자, 입력하는 것만 설명드릴게요. 여기. 나중에 다 할 거예요. 지금은 들어가지 마세요. 자, 어디냐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연말정산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우리가 여기 주택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있죠. 여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세자금 있죠. 전세자금. 전세자금을 은행에서 빌리셨어. 물론 여러분들이 근로소득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전세자금을 빌리시고 원금하고 이자를 갚잖아요. 그러면 원금하고 이자를 다 해줘요. 그렇죠? 근데 우리한테 그게 필요 없고 그냥 주택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주면 여기 클릭하시면 된다는 뜻이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 아래 거는 뭐냐면 듣고 버리셔도 돼요. 내가 사고 싶은 집 있죠? 내가 사고 싶은 집을요, 은행에서 담보로 해가지고 내가 돈을 빌리면 또 그거 이자 갚는 것도 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장기주택, 그러니까 장기간 갚으라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자, 클릭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뭐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뭐 장기주택 차입금, 이자 상환액 이렇게 떠요. 그렇죠? 좀 이따가 저랑 할 거지만 그냥 알아서 잘 입력하시면 돼요. 제가 알아서 잘 입력하다라는 건 뭐냐면 입력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알죠? 문제 다 주기 때문에 생략 좀 이따가 실기할 때 같이 하시면 쉽구나라고 생각 드실 거예요. 알죠? 넘어가고요. 여기는 되게 중요해요. 압도적이야, 압도적. 우리 시험에 중요한 5가지 있거든요. 시험에 거의 매번 출제되는. 자, 여기는 반드시 대비예요. 반드시 대비. 자, 반드시 대비. 자, 해보자. 자, 일단 신용카드 공제인데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나중에 세법은요. 신용카드랑 무조건 같이 세트로 움직이는 건 현금 영수증과 체크카드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용카드 등이라고 나오면 세법은 항상 현금 영수증, 체크카드 동일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일단 얘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하는 신용카드 등 공제도요.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돼요. 근로소득이 없는 자는 안 돼요. 일단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외워주실 거예요. 반드시 외워주실 거 별표예요. 뭐냐면 요거
그 부양가족 중에 연령은 안 따지는데 소득 금액을 따져요. 요걸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요게 공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갑자기 여러분들 지금 우리 연말정산하고 있잖아요. 맞죠? 요 연말정산에서 앞으로 연령, 소득금액 요런 말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의 연령과 소득금액이란 우리가 아까 배웠던 기본 공제 연령과 소득금액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뭐 20세 이하, 60세 이상 그거 있잖아요. 그리고 원칙이 8가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단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그거 있죠. 그거. 맞죠? 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연령 따진대 안 따진대요? 안 따져. X라는 건 연령 안 따지겠다라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24살이에요. 그렇죠? 그럼 장애인은 아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24살이면 기본공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20세 넘어가니까. 대신에 소득금액을 만족한다면 신용카드 공제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외우시면 절대 안 돼요. 어떻게 외우시는 분들이 계시냐면 제가 추가공제에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추가공제된다라고 했죠.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기본공제가 돼야지만 연말정산도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맞죠? 거기는 인적공제고 연말정산 다른 동네예요. 맞죠? 그래서 연말정산은 반드시 연령 안 따지고 소득금액 따지고 이런 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반드시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 24살 자녀가 카드를 긁었는데 소득금액 만족하는 자녀면 공제 내가 받을 수 있어요. 맞죠? 잘 외워주시 권장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절대. 자, 그리고 요거 암기, 요거 가끔 출제하는데 형제자매가 신용카드 긁은 건 안 돼요. 요거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암기. 자, 잘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중에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보시죠. 동그라미 2번. 자, 요거 별표인데 지금 제목 보니까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다라고 돼 있죠. 요게 뭐냐면 이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8번에 해당되면 신용카드 공제 안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제외니까 요걸 다 외우셔야 돼요. 짜증나죠? 갑자기 막 승질나고.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고 해볼게요. 알죠? 항상 한국말은 뒤를 잘 들으시면 돼요. 물론 외우셔야 되겠지만. 자, 여러분들 이거를 왜 신용카드 공제를 왜 해주는지를 아셔야 그래야지만 신용카드 공제가 안 되는 걸 이해하시면서 외우실 수가 있어요. 해볼게요. 신용카드 공제를 왜 해주냐면 자, 만약에 제가 저기 나이트 가서 신용카드 긁었대요. 나이트 가서 신용카드 긁었대. 나이트? 맞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는 신용카드 공제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나이트에서 긁었으면. 예?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나라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공제. 공제 돼야 안 돼. 상식적으로. 안 될 것 같잖아요. 왜냐면 나이트에서 카드 긁으면 이 새끼 봐라 유흥업소 같네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너무 선생님 표정이 꼰대 아니야? 아니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국가 입장에서 제 입장 말고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왠지 유흥업소 가서 카드 긁으면 저 새끼 봐라? 놀았네? 해가지고 안 되는 거 같잖아요. 맞죠? 근데 돼요. 왜냐하면 자 들어보세요. 제가 유흥업소 가서 현금 결제하면 국가가 유흥업소의 매출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맞죠? 근데 제가 신용카드로 긁은 거예요. 긁으면 유흥업소의 매출을 드러내줬죠. 왜냐면 신용카드 회사는 매출을 통보해줘야 되거든요. 국가한테. 그러면 제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그런 것들을 결제함으로써 상대방의 매출을 드러냈죠. 그 매출을 드러내면 탈세를 방지하는 데 기여했죠. 맞죠? 그럼 국가는 세금을 거둘 수 있잖아요. 그것에 공헌한 걸 인정해서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좀 이따가 우리가 마지막 교시할 애들은 다 국가가 장려하는 지출만 해줘요. 국가가 장려하는 지출은 아름다운 지출만 해줘요.
국가가 싫어하는 지출 안 빼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막 성형수술 안 빼줘요. 의료비, 세액공제. 우리가 의료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의료 본연의 목적으로 지출해야 좀 빼주거든, 나중에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국가가 장려하는 지출을 빼주는 동네가 아니라 국가가 알 수 없는 소득을 드러내주면 빼주는 거예요. 탈세 방지하는 데 기여했으니까. 알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뭐는 안 되는 거예요. 국가가 신용카드를 내가 긁지 않더라도 파악할 수 있는 매출들이 있어요. 그건 안 해줘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요. 그래서 어느냐면 여기. 이게 핵심이 여기. 국가가 이미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국가가 카드를 우리가 긁어도 국가가 이미 파악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요. 안 긁어줘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라고 하면 제가 곧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여기. 개인의 비용 같은 거 있죠. 내가 신용카드를 긁어가지고 비용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법인의 비용이나 개인의 비용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신용카드로 긁었다고 한 번 더 빼주면 법인도 빼주고 그 다음에 나도 빼면 이중공제잖아요. 안 해주겠다라는 그거는. 이렇게 두 가지 사유에 두 가지 사유. 했죠. 그래서 일단 1번 해볼게요. 1번 잘 나와요. 자,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법인은 나중에 세무일급 올라오시면 법인은 장부를 무조건 적어야 돼요. 그리고 아마 저번에 했었지만 우리가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도 원칙이 장부를 유일하게 적는다라고 했죠. 우리 그 소득세 동네에서. 그래서 여기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알죠? 그 다음에 법인의 비용이면 어디에서 내가 세금을 줄였잖아요. 이해되세요? 그걸 카드로 결제했다고 카드 공제는 안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비용 인정받았으니 비용 인정받았다라고 세금 줄어요. 되시겠어요? 출제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요. 자,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보험회사, 리스회사 뭔지 아세요? 리스회사? 자동차를 여러분들한테 빌려주는, 사와서 빌려주는 거. 그 리스회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은행들 있죠? 은행한테 뭐 수수료 내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자 내는 거. 알죠? 그런 것들인데 그냥 금융회사라고 해요. 우리가 보험회사, 카드회사, 리스회사 요런 애들을 다 금융회사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금융회사는 본인들의 매출을 국가한테 반드시 보고해야 됩니다. 강제. 했죠? 즉 우리가 보험료를 카드로 긁었어요. 우리가 은행의 수수료나 이자를 카드로 긁었어요. 맞죠? 그 다음에 리스 관련해서 임차료 관련해서 카드로 긁은 거예요. 국가 그러는 거예요. 야, 니들이 카드 안 긁어도 우리는 알아. 안 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세요? 요거. 오케이? 동그라미 3번. 표정이 안 좋으신데? 암기 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일단 제가 아까 요 두 개로 알고 계셔야 돼요. 요 두 개. 알죠? 축약을 해야지. 이걸 일일이 다 외우실 거예요? 일일이 다 외우시긴 해야 돼요. 알죠?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이면 여기서 많이 낚여요. 왜냐하면 공교육비를 안 해준대요. 나중에 다른 동네 우리 교육비 공제라고 있어요. 교육비 공제 가면 국가가 장려하는 지출이니까 공교육비만 해줘요. 사교육비 안 해줍니다. 근데 여기는 공교육비를 안 해줘요. 왜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왜냐하면 공교육이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쪽에서. 맞죠? 그러면 국가가 수업료 같은 거 카드로 긁어도 알아요. 아는데 그걸 굳이 카드를 긁지 않아도 안다라는 건 어차피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초중고 대학원 수업료 긁어봤자 국가가 운영하거나 국가에 준하는 기관이 운영하는 거니까 매출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부터가. 그 다음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요. 국가로부터 지원금 받잖아요. 그럼 지원금 받으려면 학생 수 이런 거 보고해야 돼요. 보고한다라는 건 국가가 어린이집 유치원의 등록금을 알아요. 보고를 해주기 때문에. 알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중요한 거 여기요. 자, 학원 이거 뭐야?
여기 학원 수강료 있죠? 학원 수강료는 여기 어디 갔어? 신용카드 공제가 됩니다. 왜 될까요? 학원의 매출을 국가가 알까요? 학원. 몰라요. 여러분들이 카드를 긁어줘야 학원의 매출을 알 수 있어요. 알죠? 하지만 대학교는 국가가 카드 안 긁어, 여러분들이 카드를 안 긁어도 알아요, 국가가. 알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뉴스에 지금 그 서울대나 이런 쪽 때 빼고는 또 대학교 대학생들 많이 줄어든다고.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말 돼 있어요? 우리가 그 탈락? 뭐지? 나라에서 지원금 주는 거 탈락된다 막 이런 말 있잖아요. 대학교 나라 지원금 받는단 말 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파악할 수 있다는 등록금 얼마인지 이런 것들 되세요. 하지만 학원의 매출 국가가 알 수가 없어요. 카드 안 긁어주면. 되셨죠? 됐죠? 잘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얘도 암기예요. 뭐냐면 여기 의료기관에서의 지출 신용카드 공제돼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성형외과 성형했대요. 웃지 말고요.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성형외과에서 키 크는 수술했대. 죄송해요. 웃지 마요. 자, 아무튼 농담이고. 자, 제가 만약에 성형외과 가서 키 크는 수술했대요. 그 국가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제가 카드 긁어야 알지. 맞죠? 그래서 여기는 국가가 장려하는 의료가 아니라 그냥 의료기관에서 지출하면 의료기관, 즉 병원의 매출액 알려준 거잖아요. 카드 긁어서. 그러면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하고 6번은 보시면 딱 봐도 국가나 국가에 준하는 기관들한테 내는 공공요금이나 지방세, 국세예요. 맞죠? 국세, 지방세, 공과금,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거 어차피 지방세예요. 동그라미 6번. 맞죠? 그럼 이건 국가에 준하는 기관이나 국가가 걷는 세금 등이니까 국가가 카드 안 긁어도 안다라는 거예요. 알죠? 단 주의하실 게 암기해 주실 게 요거예요. 이것도 시면 돼요. 단순 암기. 여기 중고차 있죠? 중고차 있죠? 중고차. 중고차는 구입 금액의 10%를 해줘요. 이 10%는 외우셔야 되겠죠? 10%는 암기 안 하시면 큰일 난다. 자주 출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쯤은 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중고차 사시면 현금 결제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고차 딜러의 매출을 드러내주면 해주겠다라는 거 자꾸 현금 결제 유도하니까. 그렇죠? 대신에 차값이 비싸니까 미안하지만 10%까지만. 그렇죠? 신규차는 당연히 안 되고 신규차는 취득세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은 뭐냐면 자, 외국에서 카드를 긁으면 누구의 매출을 드러내줘요? 외국 사업자. 네, 외국 사업자는 어디에서 세금 내요? 우리나라, 지네 나라. 지네 나라에 세금 내니까 우리나라에 세금 내는데 기여한 바가 없어요. 당연한 거. 알죠?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의료기관에서의 지출은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는 안 돼요. 외국에서 긁은 것. 알죠? 요것 때문에 그래. 외국에서 긁으면 외국 매출 드러낸 거잖아요.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은 최근에 한번 출제해가지고요. 들어보시면 그 면세점 있죠, 여러분들. 면세점. 그 혹시 면세점들이 그 공항에서 주로 면세점 운영하잖아요. 공항. 맞죠? 그럼 공항에 뭐 내야 돼요? 그 임차료 내야 됩니다. 임차료. 그 공항을 누가 운영합니까? 국가 등입니다. 그렇죠? 국가 등한테 허가를 받아야 면세점 운영할 수 있어요. 입찰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한테 매출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 보고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면세점도 마찬가지고요. 국가가 알 수 있는 매출이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잘 암기를 해주세요.
자, 근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자, 요것도 여러분들 좀 개정이 된 게 딱 하나가 있어가지고. 자, 뭐냐면 이게 또 신용카드가요. 어디에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추가 한도가 더 붙는 애들이 있어요. 추가 한도가 더 붙는 애들. 그래서 꼭 제가 여기 설명드렸지만 순서를 꼭 외워주셔야 돼요. 일단 여기 중복 안 돼요. 이거 뭐 별표는 아니고 중복은 안 됩니다. 중복은 안 되고 중복 시 선순위가 우선 적용됩니다. 이건 중요해요. 자, 순위 외워주셔야 돼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1순위, 2순위, 3순위 얘네들은 추가 한도라는 게 붙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자, 1순위가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하면 1순위. 2순위가 대중교통 이쪽에서 뭐 대중교통 현금 영수증은 없겠죠. 대중교통에서 현금 결제 그죠? 버스 기사분한테 맞겠지. 현금 영수증 주세요라고 하면 그렇긴 하다. 예, 그래서 주로 신용카드가 될 거예요. 대중교통 2순위. 예, 그 다음에 3순위가요. 뭐가 들어왔냐면 최근에 영화관이 들어왔어요. 영화관. 요게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이 돼가지고 요게 개정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은 과거에부터 있었고요. 알죠? 근데 최근에 영화, 관람이 들어왔어요. 왜냐면 그 코로나 때문에 타격 제일 많이 입은 데가 그 비행기 쪽도 있지만 영화관도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특히 영화관은 또 최근에 또 안 좋은 게 뭐예요? 그 넷플릭스 이런 것 때문에 피해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그냥 넷플릭스 여기 앉아서 보지 누가 영화관 가서 봐. 그렇죠? 그 최근에 또 CGV 난리내서 아세요? CGV 뭐 한 거? 뭐 CGV 그 유상증자 했잖아요, 유상증자.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 무시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그거는 뭐 무시. 예. 아무튼 그래서 한마디로 뭐예요? 문화생활 좀 해달라는 거예요. 문화생활. 여러분이 잘 안 하시는 거. 도서, 신문 안 보잖아요. 그죠? 그죠? 내가 안 하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농담이요. 알죠? 이런 문화생활과 관련된 걸 하면 우리가 30%를 30%에다가 100만 원 주겠다라는 추가 한도를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알죠? 이런 거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컴퓨터 다 계산해 줘요. 외우실 건 1순위가 뭐 이런 거 외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순위가요. 직불카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제로페이 같은 거. 알죠? 요거들은 우리가 추가 한도는 없어요. 그리고 5순위 꼴찌가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과소비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꼴찌. 됐죠, 여러분들? 아래 거 무시. 제발 무시.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제발 세무 1금용이에요. 이런 거.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자, 들어보실게요. 자,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자, 첫 번째. 내가 현금 영수증을 사용한 게 500만 원 있어요. 500만 원. 500만 원 있는데, 그 현금 영수증 사용한 금액 중에 100만 원은 내가 전통시장에서 사용을 했대요. 500만 원의 현금 영수증 사용한 게 있는데, 그 중에서 100만 원은 전통시장에서 사용했대요. 그럼 요거 중복공제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입력하면 돼요? 전통시장에 100만 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여기에 400만 원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건 안 어렵죠? 이건 안 어렵죠, 여러분들? 이게 어려우면 큰일 나? 근데 문제는 어떻게 출제하냐? 왜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현금 영수증을 전부 전통시장에서 사용했다, 100만 원을. 100만 원을 현금 영수증으로 했는데 다 전통시장에 사용한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입력하셔야 되냐면 전통시장 100만 원 이렇게만 넣어야 돼요. 왜냐면 1순위하고 4순위가 겹쳐버리잖아요. 현금 영수증 100만 원 사용했는데 그게 다 전통시장에 사용했대요. 그럼 그때는 전통시장에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외우셔야 돼요. 선순위가 우선 중복되면 선순위가 우선이다라는 거. 최근에 2번 내서 2번 조심하셔야 됨. 알죠?
자, 됐어. 그럼 교재에 저자분이 그 어떤 걸 넣어주셨냐면 얘가 신용카드 공제가 되니 안 되니 이런 것들을 다 예제로 넣어주셨거든요. 그걸로 한번 연습하고 좀 쉴게요. 자,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 357페이지요. 교재 357페이지. 자, 357페이지 맨 위에 예제 있죠, 예제. 예제 보이세요, 예제? 이 예제 보고요, 여러분들이 공제가 되면 동그라미고, 공제가 안 되면 X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음은 안 보고 그냥 사용 내용만 볼게요. 다 보시면 안 돼요. 다 보시면 의미 하나도 없다. 됐죠? 자, 해볼게요. 첫 번째, 사용 내용 볼게요, 사용 내용. 자, 보니까, 본인의 현금 서비스 받는데 사용했고 또는 자동차 보험료 결제하는데 신용카드 같은 거 긁었대요.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안 돼요. 일단 우리가 자동 보험회사에 내는 거잖아, 이거. 그렇죠? 보험회사는 금융회사예요. 금융회사니까 국가가 알 수 있는 소득이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또 왜 안 되냐면 현금 서비스예요. 여러분, 현금 서비스가 뭐 하는 거예요? 대출이죠. 그럼 대출을 하는데, 여러분 대출하는데 신용카드 공제해주면 국가가 대출을 막 장려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근데 현금 서비스는 낸 적이 없어, 한 번도. 됐죠? 자,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사용 내용 두 번째. 자, 배우자. 나이는 47세인데 우리 배우자는 나이 무조건 안 따져요, 여러분들. 나이 안 따지고, 자, 소득 없음에 생활용품 구입액. 신용카드 공제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왜냐하면 일단 소득 금액 따져, 여기 신용카드 동네는요. 나이는 안 보지만. 그 다음에 핵심은 왜 된대요. 국가가 모르는 걸 드러내주면 돼요. 생활용품 사는 국가 어떻게 알아요? 카드 안 긁어주면. 맞죠? 그 생활용품 구입했는데 국가가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럼 스토킹 하는 거예요, 그거? 스토킹이야, 스토킹. 얼마나 무서워. 나는 네가 다이소에서 긁은 걸 알고 있다. 그죠?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용 내역 보겠습니다. 자, 자녀. 나이는 21살. 나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냐면 나이 안 따진 동네 여기. 조심하셔야 돼. 나이 안 따지고요. 소득 없대. 괜찮죠? 의 대학 등록금과 본인 대학원 수업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대학원. 그렇죠. 국가가 등록금 내역을 다 판단할 수 있어요. 카드 안 긁어줘도. 됐죠? 절대 아름다운 지출이 아니다라는 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 쪽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본인은 항상 나이 소득금액 무조건 안 따집니다. 나니까. 자, 본인의 물품 구입인데 회사의 경비로 별도로 지급받았대요. 그 회사의 경비로 받았다는 거 회사가 비용으로 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내가 카드로 긁은 거예요. 맞죠? 그럼 카드 공제는 안 되는 거예요.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았으면 회사의 세금이 줄었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내 카드 결제했다고 내 것도 공제해주면 이거 이중 공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안 됨. 조심. 요거 네 번째도 잘 내요. 출제.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본인과 배우자 해외여행 결제비 및 면세점 구입액. 그렇죠? 안 돼요. 왜냐 일단 면세점은 국가가 파악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해외여행은 외국 사업자의 매출을 드러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탈락.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녀 나이 5세 그리고 소득에 대한 언급 없으면 소득 없다라고 해서 나이 5세에 미술 및 태권도장 학원비. 돼요, 안 돼요? 학원비. 돼요? 왜요? 학원의 매출을 국가가 몰라요. 카드 안 긁어주면. 빨리 감을 잡으셔야 돼요. 이 신용카드 공제는.
지금이야 알았다고 닥치라고 하시겠지만 나중에 다른 애랑 섞이면 이제 난리 나요. 왜냐하면 시험에 같이 내거든요. 걔네들은. 어떻게 출제하냐면 이렇게 출제해요. 어떻게 출제하냐면 내가 성형외과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렇게 출제해요. 그럼 나중에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 공제 둘 다 따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의료기관에 지출했으니까 의료비 공제고 신용카드 결제했으면 신용카드 공제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이 두 개가 섞여요, 여러분들. 알죠? 신용카드 공제는 진짜 별도 잘 떼내셔야 돼요. 거의 여기서 많이 틀려요, 실제로. 거의.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본인의 중고차 구입비. 그렇죠. 10%. 어차피 본인은 나이 소득금이 안 따지니까. 자, 그 다음에 아래 본인 중고차 구입비 맨 아래 세 번째. 자, 처제의 생활용품 구입비. 그렇죠. 안 돼요. 왜요? 그렇죠. 형제자매는 안 돼요. 알죠? 이런 건 단순 암기. 자, 그 다음에 배우자의 성형수술 비용. 배우자 나이 47세 소득 없음의 성형수술 비용.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성형외과의 매출 구가 모르죠. 카드 안 긁어주면. 그렇죠. 거기서 되는 거예요. 알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연습을 해야 나중에 이제 좀 판단하거든요. 네, 마지막 요거 하고 쉴게요. 자, 부친. 나이 65세 근로소득 금액 1,000만 원의 생활용품 구입액. 응? 내가 근데 생활용품. 생활용품. 그렇죠. 이게 핵심. 여러분 나중에 진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나이 소득 금액 안 따지고 바로 공제 대상이냐 아니냐부터 따지는 분들이 계세요. 큰일 나요. 왜 큰일 나냐면 우리가 신용카드는 나이는 안 따지지만 소득 금액 따진다라고 했죠. 소득 금액이 탈락했죠. 탈락했으면 그 뒤는 절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떤 생각하시면 이걸 안 보고 생활용품 구입? 되네?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 무조건 이쪽 어느 동네는 나이 소득 금액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거기를 통과하고 두 번째 공제 대상 통과해야 그 비로소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이 소득 금액 그쪽은 그냥 무시하고 공제 대상이 되면 무조건 걸고 공제 대상이 안 되면 안 걸고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클람 아셨죠? 유념 소득금액 탈락이 신용카드는 소득금액 따지는 동네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여기에서 안 되면 얄짤 없어. 이건 엔드 요건이 엔드 요건. 5어가 아니라. 자, 됐습니다. 우리 10분 쉬셨다가요. 마지막 교시는 5시 25분에 시작할게요. 10분 쉬시죠. 오늘은 실기는 좀 못할 것 같네요.
녹화 중이었네.